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런 기념사라고 할까요? 그런 축사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광복절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있었던 그 연설 내용을 출력을 했는데 글씨가 이게 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여러 장 나오게 했더니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왔네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잠깐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광복절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말 그대로 광복절 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광명을 되찾은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당연히 국권을 되찾은 거죠. 국민의 권리를, 이제 그러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하기를 건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띄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과연 건국이라고 하는 말을 외국에다가 또는 이렇게 방송에서 건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우리 현행 헌법은 물론이고 제정헌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제정헌법이 마련이 됐고, 제정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이 되고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뽑은 그런 경우죠. 왜냐? 당시에는 직선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7월 17일 날, 7월 12일 날 제정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7월 17일 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8월 15일 날 광복절 이제 기념행사가 있었던 거죠.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현행 헌법은 물론 제정헌법부터 이어져 온 모든 내용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1919년부터의 역사적 정신, 거기 그 정신은 뭐냐? 국민이 주권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수립된 신생 독립국이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대한민국 이전에 있던 일제 식민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돼서 강제 병합돼서 조선이 국가를 이뤘던 그 시기를 합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종 황제 당시에 이제 조선이 일제 합병이 됐죠. 일제 합병이 됐는데 당시에 주권자였던 고종 황제는 한일 합병 조약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실제는 보호조약이 아니죠. 조선을 빼앗기 위한 그러한
강제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효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대외에 아무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에 대해서 식민지 배상을 요구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제는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지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배상금입니다. 왜 배상금이냐? 일제는 조선에서 많은 자원들 뭐 쌀 이런 걸 쌀도 헐값에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갔고, 태평양 전쟁 때는 심지어 그릇까지 동그릇까지 다 가져가고, 솔방울 기름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항공유를 만들어서 그 뭐 가미까지 특공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살 특공대죠, 일종의. 그런 거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36년간, 정확하게는 36년이 조금 안 됩니다만 36년간의 통치, 강제 병합에 의한 통치를 그대로 합법화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친일 세력들이 주장했던 그 자강론이라고, 일종의 자강론이라고 하는, 우리 힘을 길러서 이길 외국에 대항할 수 있고 우리의 주권을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정신과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3.1운동 때, 1919년 3.1운동 때 일제가 총칼로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화통치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군인과 헌병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1919년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는 뭐 교회 같은 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불도 지르고 해서 많은 국민들을 죽였고요.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유관순 열사라고 해야 되겠죠. 유관순 열사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사망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1919년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우리에 단합된 국민들의 그러한 조국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됐고, 그 임시정부의 많은 국민들이 그 독립자금을 내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 독립,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이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은 앞서처럼 조선이 일제 강제적으로 병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립이기 때문에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이었다가 정부가 됐다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그것은 그 민족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라고 그러지, 그거 예를 들어서 왕정이 왕정이 됐다가 민주정이 됐다가 하면은 그거가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공식적으로는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역사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국채는 그대로 있고 정체, 한마디로 정부 조직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광복절 기념사를 한다고 가갖고 건국이다. 그러면 건국이다 그러면은 48년에 정부 수립했으니까 그럼 48년
따져야 되겠네. 48년, 그럼 74주년이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오늘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정신상태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4년, 앞으로 4년을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세계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격을 일삼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동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반국가 세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 한 명이 향응, 금품 향응을 받았거나 뇌물수술을 했거나 성접대를 받았다, 성매수를 했다 이러면은 검사 전체가 다 그렇게 매도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야권 운동가들 중에 간첩 세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간첩이라고 판결났던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밝혀져서 국가 배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권 운동가 또는 야권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선출해준 사람들 외에는 다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주의 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흑백 논리고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러한 국가 운영에 가장 그러한 포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화합해 나가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북한은 전체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김씨 왕조라고 하든지 김씨 족벌 국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공산 전체주의 혼용하고 있고 여기에 야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자체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고요.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정권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시전협정,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미국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원자력 협정이라고 그러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시험 원자로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한국에 그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초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스스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그 연호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호를 그 서기로 통일을 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건국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은 윤 대통령한테는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이 아니고 74주년 건국절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75주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또한 그 단일 정부 수립을 추진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과에 대해서는 뭐 6.25 전쟁 당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개헌을 해갖고 영구적인 독재를 획책을 했다든가, 또한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든가, 그리고 국민방위군을 조직해서 했는데 그 간부들이 돈을 다 군수물자와 돈을 다 착복해 갖고 뭐 10만 이상의 국민들이 죽었다든가, 이거 결국은 다 이 대통령 책임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심지어 부정선거, 물론 이 대통령 스스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입이 된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부통령을 자유당 정권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이러한 기념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돼서는 국민들이 반쪽가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우월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월등한 힘으로 뭐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 있냐, 북한이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그 위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여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다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뽑아준 국민, 자신을 현재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고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건 사법 카르텔이 아니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78주년 광복절 기념사였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